안녕하세요. 함께 토지 구수를 형성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농지 보전 부담금을 했었죠. 농지에서는 임야에서는 산지 복구비하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부라는 게 있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구비가 있고요. 산지 복구비는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와 함께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를 해야 허가증이 나오거든요. 그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먼저 이 대체 산림 자원 조정비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대체 산림 자원 조정비가 뭐냐? 말이 꼬입니다. 길죠? 대체 산림 자원 조정비. 그래서 제가 이 실전반에서는 대산비라고 합니다. 약자를 대산비. 그냥 발음이 꼬이니까 너무 길어서 대산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면 이건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계산은 산출시가는 방법은. 그래서 혹시 모를 수도 있어서 오늘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에는 농지 보전 부담금이 있고 임야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야의 산지 전용 허가 등에 따라서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이 이를 대체 누가 국가에서 산림 다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야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럼 개발했으면은 다른 임야를 어떤 보완을 한다든지 뭐 조성을 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해야 되겠죠. 그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적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농지는 농지 보존 부담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담금이고 산림은 조성부라는 거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산림에서는 상당히 오랜 동안 볼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신청하면은 바로 나온다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는 이 계산하는 법 때문에 이 내용을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면 2018년도 오래됐죠. 2024년도로 나왔거든요.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했습니다. 먼저 부가금액 계산 방법은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가금액 있죠? 산지 전용 또는 일사용 허가 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금액. 그러니까 만약에 준보존 산지라면 4,480원이겠죠? 단위 면적 동명은 그 우리가 준보존 산지냐 아니냐 구분되지 않았습니까? 보존 산지. 그 다음에 공용이나 보존 산지는 5,820원. 이렇게 한다는 거죠. 5,820원. 산지 전용 제한지금 8,920원. 이거는 이 금액은 언제 기준입니까? 2018년입니다. 해마다 10% 내외씩 계속 인상하거든요. 그래서 2024년은 그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지금은 이건 크게 무시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산출하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로 열고 요거겠죠? 그럼 더하겠죠? 근데 공시지가가 만약에 2만원이다. 그러면은 해당 산지의 개별 공시지가 2만원이죠? 곱하기 1000분의 10 이렇게 나누니까 두 개 없어지네. 200원 남네요. 그러니까 공시지가에다가 200원 더하면 되는 거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이 면적이 만약에 3,000이다. 3,000 곱하기 이만큼 더 하면 되겠죠. 아, 그렇게 됐죠. 근데 여기 보니까 개별 공시지가 일부 반영 비율이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최대 4,480원. 여기가 똑같죠. 중고지산지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50만원이 될 수도 있죠. 공시지가가. 그럼 이때가 1000분의 10 하면 이게 없어지고, 100이면 두 개가 없어지죠. 5천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5천이 아니라 최대는 4,480원이라는 겁니다. 아, 이해되셨죠? 그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보도록 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준보주산지라고 했고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000만원입니다. 나 주택을 짓고자 하는데 면적은 200평, 660만 하겠다. 이럴 때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는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가 660이라는 것은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준보주산지는 4,480원이죠. 이렇게 660 곱하기 4,480원에서 295만 6,800원.
요렇게 아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꽤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살림채널 보시니까 뭐가 있습니까? 요게 빠졌죠? 요게 빠졌습니다. 그렇죠?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기서 660. 공시지가는 개별 기준당 면 있고, 그 다음 3만원 들어갔으니까, 이게 1000분의 10을 되겠죠? 요게 그러면 300원 되겠죠? 300원. 그러니까 여기하고 틀린 건 300원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660 곱하기 4,780원이죠. 그러면 315만 4,800원이네요. 이 금액하고는 틀리죠. 한출한 금액이겠죠. 한 19,000, 19만 8천 원 정도 차이 나네요. 오늘 금액이 맞나요? 당연히 아래 금액이 맞습니다. 맞다고 하면은. 근데 실무적으로 막상 납부하다 보면은 뭐 고지서 그냥 발급 차이 안 나니까 그냥 고지서 발고 그냥 납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은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셨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는 포스팅되었는데 이제 산지복구비가 없어서 산지복구비를 정리 또 합니다. 산지복구비는 뭐냐면 미리 토사 유출 방지 조치한다든지 산사태라든지 인근지역 피해 등 재방지나 방지죠. 산지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라는 거죠. 미리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 전용 면적이 200평 미만일 때는 복구비가 없습니다. 200평 미만일 때는. 그래서 이게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0평 미만일 때는 복구비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근데 무조건적으로 없는 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계속 2018년 이후에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안 왔습니다. 이제 복구비 예치를 보면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 하려는 자는 요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리 요거 나오죠. 그래서 토사 유출 방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복구에 필요한 비용, 이상 복구비라고 하죠.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 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200평 미만인 경우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려하지 않는다. 예외가 있네요. 그 납부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산림촌장은 이러한 법문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발휘하는 자는 하여금 이 처분을 하고 그렇죠. 하는 경우는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하려는 자는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겠습니다. 그 산림촌장은 1항이나 2항이 있죠.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전용, 일사용, 토지세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따로따로 복구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복구비가 대산정에서 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뭐 구체적인 거는 뭐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미만인 경우 요게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복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가 다음에 있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쭉 이제 이거 아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지관리법 시행령 46조에 복구비 예치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조금 전에 봤던 내용 나오죠. 산 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또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네요. 대통령 정하는 경우란 요거죠. 요거는 대통령이 고려하지 않았다. 납부하지 아니어도 된다. 그 얘기죠.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들은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렇게 봤죠. 요거 같은 경우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뭐있냐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1번 필요하겠습니다. 산 전용, 산지 일시 사용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 경우는 뭡니까? 예치비가 복구비가 없다는 거죠. 다만 복구비 예치물을 면제할 목적으로 해당 한지를 분할하죠. 분할해서 전부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전부 다 분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국가에서 하는 얘기니까 우리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가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 무상 규적하게 하는 이호가 뭐죠? 그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설치 사업인 경우, 기부 체납한다거나 무상 규적하는 거, 이런 경우는 역시 복구비가 없겠죠. 기부 체납을 한 거니까. 그 다음 4번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4번. 요 4번의 의미를 볼게요.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산책로, 탐방로,
여러 가지 있죠. 등산로 등 숲길, 방화선 또는 산림 보호시설 설치에 대해 일시 사용 신고를 하는 거. 영구 사용이 아니라 일시 사용 신고하는 거죠. 일시 사용하겠다. 그럴 경우도 없다는 겁니다. 복구비가 없습니다. 1번하고 4번 있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산지 형질 변경, 인목이 벌채, 굴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항목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 사용하는 거. 이것도 일시 사용이죠. 그런 경우는 복구비가 없다는 거죠. 갑자기 방목이라든지 문화재 지표 조사라든지 인사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재벌이라든지 물건 적재, 이건 영구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시 사용한 거는 역시 복구비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꼭 기억하고 660.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투자 팁입니다. 팁. 이거는 굉장히 투자 팁이 중요한 팁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뭡니까? 일시 사용하고 한 거는 복구비가 없다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있죠? 6번은 뭐 임목 벌채가 휴발하는 경우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토수 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도 없네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경우는 복구비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번에 보니까 산림청장은 매년 단위 면적당 복구비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봤죠? 고시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구비를 재산정해서 예치한 복구비와 재산정 복구 차액을 추가로 해마다 증가하니까 예치해야 됩니다.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모두 갖추면은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때는 언제 됩니까? 현금으로 예치하는 경우는 전부 다 그때 분할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모두에 해당하는 거. 허가 신청주의 3년 이상이고 연차적으로 수령하고 10만 제곱 미만 이상이고 이런 경우만 된다. 그 얘기죠. 다음 각호 요건은 모두가 이게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쉽지 않죠. 이게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하는데 이거 쉽겠습니까? 모두니까 쉽지 않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납부가 아니고 카드 납부도 됩니다. 이제는 카드 납부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복구비는 아니죠. 복구비는 보증보험으로 하고 현금 납부해야 돼요. 카드 납부는 아닙니다. 그건 제가 대체살림자원조성부라고 하는데 대체살림자원조성부는 카드 납부가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 복구비 예치를 보면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죠?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것은 찬 전환 등을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허가증이 착공을 하라고 허가증이 안 나옵니다. 이거 복구비를 예치해야 나옵니다. 이렇게 했고요. 산정 기준을 보니까 단위 면적당 복구비 산정 기준을 결정해서 해마다 고시합니다. 그죠? 이런 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마다 고시합니다. 그래서 아래는 2019년에 2018년 대체 2019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에 1만 제곱미터당 복구비 산정 기준 금액 2019년입니다. 그때 산 전용 허가지 신고지 강물 최고 기준을 제외하고 경사도 10도 미만일 때는 6,042만 8천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기준은 우리가 많이 헷갈려 하는데 요거는 1만 제곱미터당 요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1000제곱미터 한다. 1000제곱미터만 개발한다. 그럼 이게 복구비는 얼마입니까? 경사도가 10도 미만일 경우는 6,042만 8천원이 아니라 1만 제곱미터죠. 그럼 요거에 몇 분이니까 10분의 1이죠. 1000제곱미터는 그러면 요거에 10분의 1. 그러니까 6, 0, 4, 2, 8, 0, 0인가요? 요거죠. 600이죠? 6천이 아니고 10분의 1이니까 604만 2,800원. 요거를 이제 복구비를 내야 돼요. 복구비를. 실제적으로는 복구비가 보증보험을 내거든요. 보증보험은 2,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3% 잡아도 얼마입니까? 한 18만원 되나요? 그렇게 368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보증금액으로 처리합니다. 복구비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경사도가 요거일 경우는 요거 이건 10,000평방미터당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토사 채취 토서 채취 매각 광물 채굴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산지 복구 공사 감리 대상인 경우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다가 이 별표 일에 의한 공사 감리율을 추가로 예치해야 됩니다. 감리 대상인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를 받으면 뭐합니까?
이거 판단할 수 있으면 되죠. 얼마 나오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10,000평방미터가 이 정도입니다. 10,000평방미터가 그러니까 1,000평방미터는 이거 10분의 1씩이죠. 10분의 1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대상 감리 대상인 경우는 이것도 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계와 같이 고시원 산지 복구비를 토대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면적이 2,000평방미터예요. 지목 임야하고 경사도 19도. 산 전용 면적이 1,000평방미터를 할 때 산지 복구비는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10,000제곱미터 일단 복구비가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산지 전용 면적이 있으니까 여기 임야 그 다음에 경사도가 19도라고 했죠. 19도는 위에서 볼까요? 19도가 요거죠. 이 안에 있잖아요. 10도 이상 20도 미만 1억 7,700이네요. 이렇게 1억 7,700 그릇이 나온 겁니다. 이 금액을 만원으로 나눠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이만큼 나오겠죠. 우리는 요거는 1,000이니까 요거 10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냥 그래서 여기다가 1,000을 곱하면은 1,700 1억 7천이 아니라 1,776만 7천 그거건죠. 요 금액이 뭡니까? 복급입니다. 금액이 상당하죠. 물론 이제 복구가 필요 없으면은 돌려줍니다. 현금으로 예치할 때 돌려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복구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대체 산림자원조성은 하반기부터 2017년 그때부터 나와 있거든요. 이제 점차 처음에는 카드 납부가 참 안 됐어요. 근데 작년부터 제대로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 납부하는 것이 뭐 카드 납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카드 납부가 됐었거든요. 오래전부터.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찰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산지복구비는 현금 납부와 보증보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보험 이건 거의 산지복구비는 이제 다시 조달받는 게 많기 때문에 이 현금 납부하면 좋은데 이것도 금액이 꽤 크잖아요. 조금 전에 봤듯이 보증보험으로 대부분 합니다. 처리를 납부가 가능합니다. 현금 납부의 경우는 공사 완료 후 납부자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돌려주겠죠. 근데 보증보험을 하면은 예치 금액의 2의 3% 정도, 약 2.2% 정도 되는데 2의 3% 정도,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한 2, 3% 정도 비용으로 내고 복구비를 납부한 거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하고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산지복구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상당합니다. 이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는 이미 착공 시작했기 때문에 꽤 많은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산지복구비는 보증보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납부하고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앞서도 그 농지 보전 부담금 얘기할 때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보다 임야 같은 경우 뭐 야영장 개발한다 뭐 한다 하지 않습니까? 야영장에도 모두 개발하는데 임야를 개발해요. 요거를 한꺼번에 전부 다 5,000평방미터다. 이것도 뭐 여유가 있으면 방법이 되겠지만 잘라서 분할로 1단지, 2단지, 2불로, 3불로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진행하는 것도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왜냐하면 하다가 원형 보존한다든지 그대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좀 그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구태여 그냥 비용 지불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분할하면서 하나씩 접근해서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은 어떤 내용을 했냐면 그 2018년 19년 자료 가지고 뭐 복구비를 계산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구비라든지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해봤는데 2024년 새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